종목상담소 주식민원 처리반 4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7월에 급락장을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8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지난주는 5거래일 연속으로 양대지수 모두 상승부를 켜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종목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아요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 최대한으로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자 2대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전화번호도 2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입장하셔서 궁금한 내 종목에 대한 모든 이야기 채팅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4부 이 순서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사 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도 바로 모셔볼까요? 오늘은 이재상 머니수급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이야기해보고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지난주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까지도 이 흐름을 우린 조금 더 기대해도 될까요? 이재상 위원님.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무난하게 끝났기 때문에 주말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황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무난하게 끝나서 그 흐름이 지난주에 그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필두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이 대형주 단에서도 보면은 특히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같이 동반 하락을 했지만 특히나 많이 하락했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속도감은 아무래도 그런 낙폭과대된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전날은 LG전자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낙폭과대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규제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 자체가 낙폭과대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형주단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뭐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 코스닥 쪽에서도 굉장히 그 훈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뭐 MLCC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선호주로 손을 꼽았고 그리고 ABF 그 AI 기판 쪽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고점이 240만 원이었던데 불과하면은 거의 100만 원 이하까지도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150만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낙폭이 과다한 편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까지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LG이노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도 고점이 18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대까지 거의 4분의 1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LG이노텍도 로봇 관련주면서도 FPCB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FPCB의 경우에는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수요의 어떤 폭증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요. 이제 삼성 SDI인데 우리가 2차 전지 쪽이 이런 전기차 쪽의 캐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ESS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ESS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ESS에서는 우리나라의 LG엔솔과 그리고 삼성 SDI가 거의 주력인데 이 두 회사가 지금 거의 10년짜리 계약이라든지 이런 장기 계약들을 맺으면서
ESS 쪽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또 국제 유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기차 캐즘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ESS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쪽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3일 동안에 한 65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6거래일 동안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차트상에서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배터리 쪽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요즘에 로봇도 이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이 로봇에는 또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다시 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체크해봐야 좋을 종목들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 SDI 꼽아주셨습니다. 확인해 가시죠. 그렇다면 원희수급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금요일에 코스피가 6,90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온 게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네. 위원님. 이번 주에 7,000피 이상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에 지수 7,000포인트를 지지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먼저 여러분이 코스피 시장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방송 서두에 7,000포인트 안착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AI 투자, 그동안에 과잉 얘기가 나왔다. 과잉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AI 설비 투자가 결국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 그래서 앞으로 반대 추세라인 쪽 흐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9월 달에 있었는데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고용지표라든지 CPI 지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라인 쪽 흐름들을 보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의 CEO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권 회장께서 앞으로 반도체 10년 이상 호황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황이 될 것인가? 피지컬 AI라든지 그다음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 쪽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라인 쪽 흐름은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1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들어왔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개인들 같은 매도가 나오지만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3일째 이렇게 상승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흐름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7,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코스피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 반대쪽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수급이 변화하고 있냐? 일단 배경은 어떠냐? 일단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ETF 단일가 종목 이쪽 때문에 수급이 많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른 업종이나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양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600에서 800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지수 많이 안 올랐지만은 최저점 바닥권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50%에서 100%까지 와 있어요. 조용하지만은.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전이랑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 라인 쪽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코스닥으로 완벽하게 이동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고 다만 제한적이지만은 과거 우리가 5월, 6월, 7월 주가가 움직였던 코스닥 시장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코스닥 시장 쪽의 흐름은 대체로 보면 이제
로봇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 좀 관심을 두고 로봇 쪽을 왜 관심을 두냐? 결국 미래 성장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삼성과 현대가 로봇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시 주식은 모멘텀이 있을 때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전력주, 여러분 보시는 AI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움직일 때 반드시 전력주가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AI 데이터 때문에 전력이 5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게 되어 있다. 전력주라는 쪽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진전기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섹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봇이나 아니면 전력주 라인 쪽 흐름에서 관심을 갖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실적, 그다음에 재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익에서 매매를 할 때는 수급을 보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을, 제 방송을 늘 꾸준하게 지켜보셨다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자, 한라캐스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라캐스트를 왜 설명을 드렸냐. 굉장히 실적이 미리서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이게 선수들이 물량을 잡고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수들이 물량을 잡고 들어왔냐. 이게 바로 선수들은 물량이 잡고 들어왔던 걸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이 선수들은 물량이 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량을 잡고 있는 선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금요일 날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제가 지난 금요일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쪽의 흐름들이 그 다음 날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런 흐름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이런 쪽의 종목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섹터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수급이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 속에서 큰 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개미들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조막손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큰 손들이 들어온 종목들을 잘만 공략하면 코스닥에서 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로봇이라든지 전력 섹터 관심을 더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별 종목에 수급이 어떻게 붙어주냐 이 지점이 된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하시죠.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이 시장 안에서 수익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어떤 섹터를 봐야 좋을지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재상 위원님께서는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AI 시대에 맞춰서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력을 빨리 수급을 이뤄낼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전력을 생산하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고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3일 이제 재선까지는 중간 선거까지는 뭔가 이 물가 안정과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그 해결하기 난항이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 고공행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호르무즈 쪽에 정유 시설이라든지 채굴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태양광 쪽에서 중국의 이제 폴리실리콘 규제에 대한 폴리실리콘 수익 하한선 그리고 그 중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그 관세 인상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수록 우리나라의 반대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OCI 홀딩스를 첫 번째 어떤 중요한 그런
종목으로 뽑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OCI 홀딩스는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북미 쪽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K 이터닉스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에 연료전지라든지 다양한 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회사가 여기에 이제 ESS라든지 이쪽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의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VPP 플랫폼을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 종합 그린 에너지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7월달에 한번 피크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 시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61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3일째 외국인들이 480억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 기관도 이틀 동안에 한 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랑 OCI 홀딩스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OCI 홀딩스, SK 이터닉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수급 위원님께서는요 또 어떤 섹터를 강조해 주실까요? 예, 제가 얘기하는 우리 이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전력주 라인 쪽 흐름인데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 쪽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아울러서 보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은 반도체 라인 쪽이 움직일 때 전력주가 그동안에 같이 움직였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건립의 최우선 핵심은 결국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력도 미국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5배 폭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을 우리가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했다. 매출이 1조 5천억 했다가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수주잔고도 1조 2천억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무려 2분기 때, 2, 4분기 때 매출이 6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0억이거든요. 그럼 상반기 동안에 벌써 매출이 1조 4천억을 나왔거든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이게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적과 지금 실적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최고점이었을 때가 15만 원인데 4만 원까지 내려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 거래량 증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완벽하게 매집됐습니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전적 라인 또 실적 호전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다라는 증권사의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흐름 그리고 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돌려가는 흐름인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저는 전력의 슈퍼 사이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주 라인 쪽 흐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변압기 라인 쪽 그다음에 전선주 라인 쪽도 같이 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옆에 전문가님께서 얘기했지만은 SK 이터닉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SK 이터닉스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식이. 이때 그러니까 6월 달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그때는 개별주들이 대부분 안 들었고 반도체 라인 쪽이 급등이 나왔던 그런 시점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물량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마지막 매집이 여기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주가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추세로 깨졌다. 항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주식 차트를 보는 바람에 21 이평선만 이탈되면 큰 문제가 터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물량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런 종목들을 왜 물량을 잡는가? 결국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을 갖고 주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엔 상한가까지 들어왔다. 그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물량 잡았습니다. 지금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당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잘 보시면 자, 장대 음봉이 나왔던 사례가 있다. 그렇게 물량을 많이 실으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심리적으로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끝나는 게임 같았으면 내가 추세적으로 상당히 밀려 있을 겁니다. 왜? 고점 87,000원대에서 한 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제가 많이 밀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 밀린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 관련해서는 가장 포인트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력 인프라 관련 쪽에서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특히 태양광 이런 쪽에 관심 두시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왜? 실적 호전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력 설비와 재생 에너지 쪽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꼽아주신 섹터 재차 이렇게 점검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 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 통해 다시 안내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연결할게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신성 ENG요. 네, 신성 ENG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네. 30% 비중 있어요. 네, 매수가는 22,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0%. 신성 ENG 보유하신 지 기간이 조금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고요. 제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네. 130%까지 갔었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2달 전에 매수를 하셨고 그때 수익의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놓친 게 지금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또 수익의 길을 열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재상 위원님, 네. 혹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재차 우리 시청자님께 기회가 또 올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그 신성 ENG를 이제 22,0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은 이제 30%고요. 이제 고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이 종목이 이제 한 5분의 1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달 전에 매수하셨으면 뭐 큰 수익은 나진 않았지만 살짝 수익권이었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장의 일단 주도주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이제 이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그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항온 항습 설비 뭐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4월달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4월달 고점 이후에 계속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성 ENG의 경우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태양광이 움직였을 때 이 종목이 못 움직였다는 거는 시장의 이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지금은 이제 11,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그 시청자분이 매수했던 그 매수 단가 22,000원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2만 원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다시 꺾인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12,000원이 더 이탈되면은 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반등했을 때는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매수가가 22,000원이었는데 22,000원 정도가 오면은 일단 비중을 줄여서 이 태양광 쪽을 하시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을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 태양광 쪽에서는 메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태양광 쪽에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핵심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OCI 홀딩스라든지 SK 이터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온다면 종목 교체도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 받아봤고요. 이어서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세요? 대한전선입니다. 네, 대한전선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39,200원에 네. 15%입니다. 매수가는 39,200원에 보유 비중 15%. 네. 시청자님, 대한전선 가지고 계신 기간이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면 비교적 최근이세요? 최근입니다.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신 걸로 네, 말씀을 네. 들었고요. 고점이 들어간 그렇다면,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시청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고점에 산 것 같아서, 추매를 해야 할까, 지금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의 고점에서 사신 건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 원희수급 위원님, 예. 혹시 대한전선은 추가 매수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끌어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원희수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한전선은요.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게 샀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걱정할 주식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섹터 얘기하면서도 전력조 라인 쪽 섹터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이쪽은 맞습니다. 굉장히 성장한 그런 업종이고 슈퍼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고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좋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얼마까지 났냐면 금년도 5월 달에 7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이 시점에서.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실제 매수 가격은 39,200원인데 매수했던 가격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질문 내용이 추가 매수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 전력조 라인 쪽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항상 이 전력조 라인 쪽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가주 라인 쪽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주로 움직이고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요. 대한전선 이런 쪽의 종목도 어느 종목에서 먼저 오느냐. 대원전선이라든지 KBI 모터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물론 바람이 불 때는 돈이 잘 벌고 있었던 회사죠. 그러나 우측과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전력질환 쪽 흐름은 이쪽은 조금 무겁거든요. 대한전선은.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쪽으로 먼저 움직이면서 나중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의 종목들은 저는 추가적으로 사기보다는 좀 가벼운 쪽으로 사서 빨리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지 여기다 물량을 더 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셨을 때 매수했던 고객님께서 매수했던 39,200원 정도는 얼마인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작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셔야 된다. 특히 이렇게 무겁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 특히 이쪽 섹터의 흐름은 특히 이제 개별주 라인 쪽 흐름은 그동안에 반도체 라인 쪽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소외됐던 쪽입니다. 실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흐름은 길게 보시면서 실적 기대하면서 가시게 되면 매수했던 단가 정도 가시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보다는 좀 가벼운 쪽으로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기보다도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쭉 홀딩하시면서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약 답답해지신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도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대동 대동이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200원에 20%요. 네, 1,200원에 20%. 아, 네. 대동을 보면서 지난주에 그래도 마음이 꽤나 설레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내가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왔을까? 왔었거든요. 근데 좀 네. 더 보다가 저거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번 좀 상담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봐야 좋을지 그 전략을 저희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 대동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요일에도 그렇고 뭐 목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한 번씩 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앞으로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할까요? 근데 지난주에 아마 9,600원대까지 아마 올라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농기계 트랙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북미 지역이 지금 요즘에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매출이 호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8,448억, 5.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73억으로 한 0.9% 상승을 하면서 네. 실적은 일단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도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위주로 해서 수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트랙터라든지 이런 개별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떤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두세 달 동안에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대동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나마 이제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단가가 1,200원인데, 이 10,000원대 부근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 부근이 이제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00원대 부근에 오면은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어느 정도 많이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비중을 못 줄였다면은 일단 다음 주에 대응도 1,600원대 지난주 고점이기 때문에 1,500원 정도로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를 걸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대에서는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할 수 있기 때문에 9,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도 정리하시고 나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뭐 전력 섹터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동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 단가가 오시면 그 자리에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후로 또 시원하게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교체를 통해서 수익의 길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동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도 전화 한 통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잘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연결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또 연락이 온다면 저희가 재차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으로는 우선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문자가 도착해 있네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랑 비중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매수가가 29,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이시라고 합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7%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AD 테크놀로지는 우리 이재상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규장 기준으로는 수익권이셨는데 갑자기 넥스트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떻게 해봐야 좋을까요, 이번 주에? 일단 어떤 넥스트장에서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제 좀 꺾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그리고 추세 자체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AD 테크놀로지가 현재 매출 자체는 상반기 1분기 때 한 10% 정도 더 증가를 해서 36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못 미쳤던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IT 쪽에서 AI 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과 연관되지 않은 종목들 이게 좀 확연하게 좀 갈리는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초기에는 이제 TSMC와 어떤 기술 협력 이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도 ASP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승을 전환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27일 날 고점 이후에 지금 3달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3달 동안 하락했던 종목들이 8월 달에 반등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이제 8월 달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네, 매수가가 29,100원이십니다. 29,100원이면은 아마도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28,250원 정도로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매수했다면은 그렇게 뭐 매수가와 지금 종가가 그렇게 크게 괴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25,000원이 더 이탈됐을 때는 아마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35,000원 직전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이 반도체 쪽에 같이 살아났을 때가 아마 4만 원 근처까지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손절 라인을 일단 제가 25,000원을 잡아드리니까요.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일단 매도해서 정리해서 다른 쪽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우선은 홀딩하겠습니다. 2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재차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35,000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D 테크놀로지 맞고요. 이어서 문자 연결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도착해 있네요. 매수가는 44,380원, 보유 비중은 13%이십니다. 사실 단가를 보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하한가의 이 과정에서 과감하게 진입을 하신 건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금요일자 종가는 28,000원대입니다. 머니수구 위원님, 코오롱 티슈진 44,000원대이신데 어떻게 해봐야 좋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이런 종목들 이제 4만 원에 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왔을 때 산다든지 그랬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보면 주식이 투매가 나올 때 사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투매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를 보면 4만 원대니까 그 가능성이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 유전자 치료 관련한 이런 그 바이오 쪽 관련 흐름들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섹터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간헐적으로 재료가 나올 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어차피 된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의 전략은 언제든지 돌발적인 호재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악재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물려 있을 때는 저는 홀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한 통 더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볼까요? 클래시스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매수가는 6만 1,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6%이십니다. 기다릴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재상 의원님, 사실 최근에 그래도 KBT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는데 클래시스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네, 클래시스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의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래시스는 반대로 내려간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13%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12%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클래시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그리고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13,000원짜리가 최근에 올해 고점이 77,000원을 찍었는데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탄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고점에서 어떤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지금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은 일단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전저점을 깨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탈했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내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바로 내일이라도 매도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AI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물론 정리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요. 그래도 비중이 6%라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시장에서라도 정리하신 후에 탄력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교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성공 투자하세요. 이렇게 4부 종목 상담 순서도 저희 마무리해 보고요. 이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 받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 레포트 안에 한 가지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상 위원님, 네. 앞서 관심 종목 쪽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담아갈 종목도 결이 같은 종목일까요? 네, 거기서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던 SK 이터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SK 이터닉스는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태양광과 ESS라든지 그리고 풍력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3분기부터 이제 연료전지 그리고 풍력 프로젝트 이 태양광 사업을 실제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3분기 실적부터가 또 반영이 될 텐데 2분기 때 매출 자체가 2,409억으로 268%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7억이었는데 대신 이제 ESS가 적자 전환되면서 영업이익은 훨씬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1%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 KKR과 SK 합작법인으로 인해서 이클립스 홀딩 코퍼레이션이 바로 이제 체제 주주로 나오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사업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7월달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8월달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라도 바로 상승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그렇다면 머니수급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한 가지 받아볼게요. 앞서 전력설비, 전력기기 쪽을 말씀을 주셨었죠. 예. 네,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저는 이제 전력주 라인적 흐름에서 KY메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저가주 라인적 흐름으로. 왜냐하면 전력주 라인적 흐름들을 그동안에 이제 5월달이나 이런 데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가주 라인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가 고가주 라인 쪽 그리고 대형주 라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움직이면
KBI 메탈 같은 이런 저가주 라인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내용상으로 여러분께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압기 전문 업체인 원형 하이텍이라는 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그다음에 변압기와 수직 대열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호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저가주 라인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것. 여기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기술적으로 봅시다.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2,300만 주 정도의 이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매도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을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와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물량이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양호합니다.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 양호한 거. 그다음에 2분기 매출이 4,900억 굉장히 많습니다. 5천원짜리 치고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83억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고 기술적으로 봐도 큰 무리 없고 그다음에 거래량성을 봤을 때 완벽하게 물량을 잡지는 않았지만은 물량이 좀 들어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의 포인트를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전혀 손실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무조건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선침에 사놓지 마시고 움직일 때 보시라고. 거래량이 딱 움직인 거 보면서 야, 이 거래량이 뭐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신 분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지금 400만 주 거래량이 나오는데 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올 때는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몇 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1,000만 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움직인 거 보면 아 오늘 거래량 1,000만 나오겠다. 그 정도 들어가면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이 잡혀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타임을 이용해서 그 날짜에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0,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 4,000원 잡을 테니까 관심 두시고 거래 증가할 때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KBI 메탈 거래량이 붙을 때 진입해보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4,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이 끝난 직후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곧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재상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 예정이실까요? 네, 지난주 이제 공개 방송에서 삼성전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만에 상한가 갔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1박 2일 만에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도주들을 전략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박 2일 만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꼽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해 주셔야겠죠. 그렇다면 머니수급 위원님께서는요. 무방 순서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주고 계실까요? 네, 저는 주식 매매를 재료나 실적보다는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는 안목 좀 여러분께 넓혀드리도록 그런 방송을 드릴 것이고 매집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급등 종목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꿀팁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되는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씩이나마 덜어가셨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고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종목 상담 순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모든 질문거리들 저희와 함께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